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지치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하늘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조용히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애쓰고 참으며 그러다 문득 나는 누구였을까 돌아보게 되는 순간,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천천히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결국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는 그런 시간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며 써내려간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크고 작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조용한 위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갑시다, 떠납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 아는 얘기다. 그래도 80세 전후까지 수명이 평균화됐으니 다행히 그 죽음이 우리 시대에는 꽤 늦게 만나게 된 셈이다. 죽음을 이렇게 늦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한데 아쉽게도 나이 30만 넘겨도 뭔가 확실히 결정 못해서 안달을 한다. 이제 30이나 됐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식의 말도 왕왕 듣는다. 하지만 맞닥뜨리게 될 운명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 이 귀한 시간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걸 우선시하는 중이다. 어쩌면 양분을 쌓는 중이란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유튜브만 켜도 복잡한 양자역학에 관한 정보를 10분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떤 지식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경험은 다르다.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것의 경험은 비교 불가 섹터다. 어쩌면 이 말이 생계에 하루하루 매달려 사는 누군가에게 사치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나누려는 것은 그 바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휴일이 있고 잠시의 짬을 낼 때도 있다는 거다. 누워서 쉬어도 아까울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뭐든 어디든 허락되는 만큼 직접 보거나 가보는 경험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다. 긴 것 같은 80년 평균 수명도 지나고 보면 한순간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그 나이 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 진짜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짧은 인생을 즐겨야 할 것 같다. 사업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 만하지 않나. 어쩌면 육체적 늙음보다 정신적 늙음에 너무 일찍 다가서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말이다. 포기를 너무 자주 하고 포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뉴욕. 그래서 나는 꼭 가보고 싶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수 홀바인의 죽음의 춤 작품 앞에서
갑자기 만난 죽음에 놀라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각오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인생을 더 깊게 경험하는 8가지 방법. 1.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지금 적어본다. 2. 작은 것부터 당장 실행에 옮긴다. 3. 익숙한 루틴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4. 경험을 기록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5.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 본다. 6.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7. 실패해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 8.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모두 쓰기에도 부족한 것들. 한때 사랑에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주기보다 매번 아끼고 아껴서 줬다. 그런 나에게 상대는 답답해하고 아쉬워했지만 나는 오늘 많이 아꼈다는 미련한 생각을 하며 만족해했다.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닌 걸 모르고. 당장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고 뜻밖의 사고로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 나는 내가 가진 사랑을 수십 년에 걸쳐 소분하고 잘게 나눠 쌀 몇 톨만큼씩 나눠줬다. 좋은 건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건 줄 알았다. 바보처럼. 어릴 적에 너무 아껴두다 녹아버린 초콜릿을 기억하지 못한 나는 그저 바보였다. 나중은 언제일지 모른다. 좋은 걸 아껴두면 더 좋게 잘 쓰일지, 곰팡이가 펴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아껴둔다고 모두 좋은 게 아니었다.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거나 그걸 누릴 여유나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게 일부 맞는 말이나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없는 것도 이제는 안다. 오늘 행복해지려고 오늘의 행복만 추구하면 불안정한 미래에 살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와 미루기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 사이의 불균형일 뿐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면 적당히 누리는 요령을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 좋은 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따지겠지만 미래만을 위해 지금을 모두 다 버리면 미래가 와도 행복이 낯설어서 잘 쓰지 못할 것 같다. 좋은 거 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나. 와인 한 병 아껴뒀다가 날씨 화창한 어느 날 친구들과 나눠 마시는 거. 튼튼하고 멋스러운 노트 한 권 사놨다가 어느 날부터 들고 나가 쓰기 시작하는 일 아닐까. 뭐든 오늘을 느끼는 기쁨,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의 기술 7가지. 1.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미루지 않는다. 2. 소중한 것을 아끼기보다 나누며 즐긴다. 3.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4. 작은 행복을 기록하고 되새긴다. 5. 좋은 것을 사용할 용기를 낸다. 6. 사랑과 애정을 쌓아두지 않고 표현한다. 7.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따로 또 같이.
매 순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 아마도 인생은 계속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강줄기일 것 같다.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지내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몇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 있다. 내 경우는 후자다. 나는 동시에 여럿과 관계 맺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집중하느라 이전의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놓아두게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특히 더 그렇다. 이리저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과 이전에 없던 비전을 따르다 보면 관계를 놓아야 할 때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와 결이 조금은 다른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속이 쓰라리고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다수는 다 같이 살려다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조언한다. 보내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다독인다. 맞는 말이다. 함께 간다고 계속 좋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론가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나는 아팠다.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나도 내 앞가림이 한참 남은 사람일 뿐인데. 그저 나는 아직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두려운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오는 인연이 있으면 가는 인연이 있다. 그건 평생 벌어질 일이다. 사회생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업을 하는 중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힘이 세다. 맹목적으로 맹신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큰 힘이 돼주는 인연들이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 놓을 인연을 놓을 줄 아는 힘이 필요한 때다. 다만 웃으며 떠났던 것처럼 미소를 띠며 돌아와 마침내 평온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영도 소설가의 드래곤 나자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거의 흠모한 문장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써보냈던 이 말처럼 꼭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헤어지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미소를 띠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관계를 지키며 성장하는 7가지 방법. 1.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낼 때 미소를 잃지 않는다. 2. 떠남과 남음의 균형을 고민하며 선택한다. 3.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4.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추려 노력한다. 5. 동료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킨다. 6. 독립적인 사고로 더 나은 길을 모색한다. 7.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 기다리는 것과 멈춤의 차이. 한여름 땡볕 아래서 친구가 말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더 시원해. 무슨 소리? 가만히 있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부채질 한번 얼음물 하나 사다 마시는 게 더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시원해지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사실 이 가만히 좀 있어는 내가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다. 친구들이나 가족, 직장에서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긴 했다. 아마도 속도를 좀 줄이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다음 일을 하란 의미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 불안한 마음을 읽어서 돕고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더 초조해졌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게 하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만 같았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인지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다. 물론 내가 허둥대다 실패한 일이 적었던 건 아니다. 잠시만 참았으면 한 발 멈춰 지켜봤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이 산더미이긴 하다. 성급하게 굴다가 실수한 일 투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건 좀처럼 쉽지 않다.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머릿속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불안감만 더 생기곤 했다.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버틴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다 보니 상황이 더 답답해져 가는 꼴을 본 적도 많다. 때문에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기와 기다림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기다림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의 시간이다. 반면 가만히 있는 건 모든 걸 놓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정지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인 상태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정의했다는 뜻이다. 두 단어는 비슷한 듯하지만 오묘하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천천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생각 자체를 중단하는 거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예 없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달려나가고 싶어도 나 혼자 내달릴 수 없을 때가 많다. 여럿이 모든 조건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그런 시간에 가만히 있기보다 기다림으로 돌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라도 다듬으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놓고 나니 기회가 오도록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다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결국 나이가 들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까지 알아가는 균형미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다. 더운 날 부채질 한번 하는 작은 행동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수 있듯. 완벽한 정답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멈춤과 기다림 그 중간 어디쯤에 한쪽 다리의 힘을 더 줘야 할지 잘 알아차리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다.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 나만의 인생 리듬을 찾는 7가지 지혜. 1.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2. 멈춘 순간에도 내 안을 들여다 본다. 3. 작은 습관으로 흐름을 만든다. 4. 기다림 속에서 나를 다듬는다. 5. 불안해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는다. 6. 내게 맞는 타이밍을 믿는다. 7.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를 응원한다. 나이가 들어도 마인드가 젊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1.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최신 트렌드에 열려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3. 실수해도 금방 웃어 넘긴다. 4. 다른 세대와도 스스럼 없이 소통한다. 5. 유행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관리한다. 7. 작은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다. 8.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9. 돈보다 시간과 경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10.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마인드로 삶을 즐긴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명품 인생 조언 9가지. 1.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데 집중하라. 2.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라. 3.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라. 5.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7. 불만을 말하기 전에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라. 8.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라. 9. 후회할 선택을 줄이려면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상처는 꺼내 놓으면 색이 옅어져 갑니다. 사람은 모두 상처받으며 사는 존재 같다.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상처받을 세상으로 들어가 지낸다. 약 2년 전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분이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이 차분하게 죽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열하는 그분의 말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었는지 그대로 느껴졌다. 상처가 너무 오래돼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았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만난 친구도 그랬다.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반가운 기색도 함께 섞여 나를 맞았다. 슬픔을 바위처럼 억누르며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은 상반돼 보였다. 내색하지 않는 그 슬픔은 소리내 우는 것과 다름없는 커다란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품는 것 같다. 그 여성분도 친구도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그 안에 살아있다. 기어이 비집고 눌러앉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좁고 얇지만 깊고 강렬하게 덤덤한 목소리로 온갖 고통을 이야기했듯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듯 우리는 모두 상처를 덮는 데 익숙하다. 글을 쓰는 건 이런 상처의 즉효약이 아니다. 치료제도 아니다. 하지만 글은 덮어놨던 나만의 상처들과 마주하게 한다. 오래 덮어둔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천천히 밖으로 꺼내놓도록 돕는다. 따뜻한 손으로 꽁꽁 언 얼굴을 감싸온기를 더하듯 글은 모난 상처를 조금씩 녹여 옅게 해준다. 그렇게 조금 나아진 가벼운 가슴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돼준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분신 같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작은 용기 한 줌으로 상처를 꺼내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상처는 조금씩 단단함을 부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받게 되는 배려에 때론 더 없는 사랑을 느낀다. 글로든 말로든 상처를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아픔은 조금씩 색이 바랜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상처를 다루는 7가지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앉아 그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상처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눈 감고 느껴본다. 3. 노트에 아픈 기억을 적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써본다. 4.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한다. 5.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위로한다. 6. 상처를 글로 풀어낸 뒤 나를 다독이며 작은 보상을 준다. 7. 고통이 덜해질 때까지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왜 호들갑이야. 석촌호수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침 해를 자주 봤다. 새벽 카페가 주는 특유의 감성이 좋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내게 안도감이 느껴져 종종 그곳에 갔다. 새벽이지만 낯익은 얼굴이 몇몇 있었다.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했지만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있을까? 늘 궁금하면서도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고 나는 카페와 강제 이별을 했다. 표시된 거리만큼 떨어져 앉을 곳을 찾고 몇 시간이나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돌아다녔던 내가 저녁 9시면 집으로 가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때야 확실히 알게 된 건 바삐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생활 습관인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거리가 넘어오는 걸 방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였다. 내 경우에는 후자였고 그 넓고 긴 행동 반경이 임의로 삭제된 순간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든 것 같은 감정의 쓰나미를 맞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그 많은 생각과 기억, 생각할 거리들을 감정 바닥에 착실하게 쌓고 있었다는 걸. 적당한 고독이 배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들의 독소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이란 걸 몰랐다. 그때 한꺼번에 받은 엄청난 감정, 계좌 내역을 청산해야 했다. 짜증나고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평소 몰랐던 과징금까지 얹힌 채 하나하나 해결했다. 외로웠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밥맛도 없었다. 감정에 체한 듯 목구멍으로 뭔가 넘기기 어려웠다. 그 시간을 보내며 카페의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카페에 나란히 앉아 어두운 창밖을 함께 내다보던 그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었다는 게 느껴졌다. 캐캐묵은 감정이 사라지니 때때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다. 다시 파고들어 본다.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다 타버려서 제가 될 것 같은 집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부를 묻는다. 다들 어딘가에서 잘 지내시나요? 고독한 인생을 성장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 1.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한다. 2.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히 기록해 본다. 3.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4. 과거의 감정을 하나씩 정리하며 내려놓는다. 5.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6. 고통도 나를 키우는 과정임을 받아들인다. 7. 스스로에게 따뜻한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잘 살아가요, 함께.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라 저마다 각기 다른 결핍이 있다.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돈일 테고, 그 다음이 시간, 믿고 의지할 사람, 그리고 평온한 마음 정도가 가장 급하고 아쉬운 것들이지 않을까 싶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 조엘은 어느 평범한 출근날 아침 무작정 몬테나행 기차에 올라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날 아침 무작정 몬테나행 기차를 탈 수 없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지만 어느 누구 하나 편하게 잠시 쉬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 어른이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뭐든 선택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컸는데 어른이 되니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사는 거였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쌓인 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있는 날들이다. 우리가 전혀 가지 못할 것 같은 몬테나라는 낯선 땅은 그래서 상징만 크게 가진 해방감을 주는 것 같다. 힘들면 좀 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단연 부모님이 1등이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나를 아끼는 누군가 또는 누구라도 이 말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쉬라고 한들 본인도 아마 쉽게 쉬지 못할 테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일인 것 같다. 짊어진 무게를 알아주고 그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토닥여 주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위로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마음의 여유를 잃은 본질적 허탈함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다.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거나 대단한 힘이 돼준다는 건 아니지만 숨구멍을 내주는 일이란 건 확실하다. 마치 풍요로운 마음가짐 하나가 다가와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더 애쓰지 않아도 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 힘은 진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단단한 다리로 더 잘 서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 결핍을 딛고 충분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또 다른 발판이 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 한편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더 잘하게 해주는 느낌. 완벽한 휴식이나 탈출은 어렵다. 다만 숨 쉴 틈을 만드는 건 챙길 만한 만만한 일이다. 그 작고 여유로운 틈이 언젠가 나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주는 씨앗이 돼줄 것 같다. 그러니 무책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힘들면 좀 쉬어라는 말을 남발하는 대신 잘하고 있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따뜻하게 숨구멍 좀 내주며 서로를 기대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7가지 비결. 1.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다. 2. 완벽한 휴식을 꿈꾸지 않는다. 3. 작은 숨구멍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4. 타인의 충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5.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한다. 6. 충분함을 상상하며 위로한다. 7. 서툰 나를 단단히 끌어안는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갑시다, 떠납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 아는 얘기다.
그래도 80세 전후까지 수명이 평균화됐으니 다행히 그 죽음이 우리 시대에는 꽤 늦게 만나게 된 셈이다. 죽음을 이렇게 늦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한데 아쉽게도 나이 30만 넘겨도 뭔가 확실히 결정 못해서 안달을 한다. 이제 30이나 됐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식의 말도 왕왕 듣는다. 하지만 맞닥뜨리게 될 운명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 이 귀한 시간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걸 우선시하는 중이다. 어쩌면 양분을 쌓는 중이란 말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유튜브만 켜도 복잡한 양자역학에 관한 정보를 10분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떤 지식이든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경험은 다르다.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것의 경험은 비교 불가 섹터다. 어쩌면 이 말이 생계에 하루하루 매달려 사는 누군가에게 사치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나누려는 것은 그 바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휴일이 있고 잠시 짬을 낼 때도 있다는 거다. 누워서 쉬어도 아까울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뭐든 어디든 허락되는 만큼 직접 보거나 가보는 경험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다. 긴 것 같은 80년 평균 수명도 지나고 보면 한순간 바람처럼 느껴진다고 그 나이 든 어른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 진짜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짧은 인생을 즐겨야 할 것 같다. 사업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는데 그 말도 믿을만하지 않나. 어쩌면 육체적 늙음보다 정신적 늙음에 너무 일찍 다가서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말이다. 포기를 너무 자주 하고 포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된다. 정말 가보고 싶었던 뉴욕. 그래서 나는 꼭 가보고 싶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수 홀바인의 죽음의 춤 작품 앞에서 갑자기 만난 죽음에 놀라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각오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인생을 더 깊게 경험하는 8가지 방법. 1.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지금 적어본다. 2. 작은 것부터 당장 실행에 옮긴다. 3. 익숙한 루틴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4. 경험을 기록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5.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해 본다. 6.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7. 실패해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 8.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모두 쓰기에도 부족한 것들. 한때 사랑에도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주고 나면 더 줄 게 없어지고 그렇게 사랑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주기보다 매번 아끼고 아껴서 줬다. 그런 나에게 상대는 답답해하고 아쉬워했지만 나는 오늘 많이 아꼈다는 미련한 생각을 하며 만족해했다.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닌 걸 모르고. 당장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고 뜻밖의 사고로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
나는 내가 가진 사랑을 수십 년에 걸쳐 소분하고 잘게 나눠 쌀 몇 톨만큼씩 나눠줬다. 좋은 건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건 줄 알았다. 바보처럼. 어릴 적에 너무 아껴두다 녹아버린 초콜릿을 기억하지 못한 나는 그저 바보였다. 나중은 언제일지 모른다. 좋은 걸 아껴두면 더 좋게 잘 쓰일지, 곰팡이가 펴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아껴둔다고 모두 좋은 게 아니었다.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거나 그걸 누릴 여유나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게 일부 맞는 말이나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없는 것도 이제는 안다. 오늘 행복해지려고 오늘의 행복만 추구하면 불안정한 미래에 살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와 미루기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 사이의 불균형일 뿐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면 적당히 누리는 요령을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 좋은 거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따지겠지만 미래만을 위해 지금을 모두 다 버리면 미래가 와도 행복이 낯설어서 잘 쓰지 못할 것 같다. 좋은 거 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나. 와인 한 병 아껴뒀다가 날씨 화창한 어느 날 친구들과 나눠 마시는 거. 튼튼하고 멋스러운 노트 한 권 사놨다가 어느 날부터 들고 나가 쓰기 시작하는 일 아닐까. 뭐든 오늘을 느끼는 기쁨,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의 기술 7가지. 1.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미루지 않는다. 2. 소중한 것을 아끼기보다 나누며 즐긴다. 3.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4. 작은 행복을 기록하고 되새긴다. 5. 좋은 것을 사용할 용기를 낸다. 6. 사랑과 애정을 쌓아두지 않고 표현한다. 7.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 따로 또 같이. 매 순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 아마도 인생은 계속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강줄기일 것 같다.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지내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몇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 있다. 내 경우는 후자다. 나는 동시에 여럿과 관계 맺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집중하느라 이전의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놓아두게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특히 더 그렇다. 이리저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과 이전에 없던 비전을 따르다 보면 관계를 놓아야 할 때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와 결이 조금은 다른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속이 쓰라리고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다수는 다 같이 살려다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조언한다. 보내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다독인다. 맞는 말이다. 함께 간다고 계속 좋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론가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나는 아팠다.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나도 내 앞가림이 한참 남은 사람일 뿐인데. 그저 나는 아직 누군가를 떠나보내기 두려운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오는 인연이 있으면 가는 인연이 있다. 그건 평생 벌어질 일이다. 사회생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업을 하는 중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힘이 세다. 맹목적으로 맹신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큰 힘이 돼주는 인연들이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 놓을 인연을 놓을 줄 아는 힘이 필요한 때다. 다만 웃으며 떠났던 것처럼 미소를 띠며 돌아와 마침내 평온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영도 소설가의 드래곤 나자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거의 흠모한 문장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써보냈던 이 말처럼 꼭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헤어지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미소를 띠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관계를 지키며 성장하는 7가지 방법. 1.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낼 때 미소를 잃지 않는다. 2. 떠남과 남음의 균형을 고민하며 선택한다. 3.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를 모두 존중한다. 4.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추려 노력한다. 5. 동료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킨다. 6. 독립적인 사고로 더 나은 길을 모색한다. 7.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 기다리는 것과 멈춤의 차이. 한여름 땡볕 아래서 친구가 말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더 시원해. 무슨 소리? 가만히 있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부채질 한번 얼음물 하나 사다 마시는 게 더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시원해지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사실 이 가만히 좀 있어는 내가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다. 친구들이나 가족, 직장에서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긴 했다. 아마도 속도를 좀 줄이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다음 일을 하란 의미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 불안한 마음을 읽어서 돕고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더 초조해졌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게 하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만 같았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인지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다. 물론 내가 허둥대다 실패한 일이 적었던 건 아니다. 잠시만 참았으면 한 발 멈춰 지켜봤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이 산더미이긴 하다. 성급하게 굴다가 실수한 일 투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건 좀처럼 쉽지 않다.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머릿속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불안감만 더 생기곤 했다.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버틴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다 보니 상황이 더 답답해져 가는 꼴을 본 적도 많다. 때문에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기와 기다림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기다림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의 시간이다. 반면 가만히 있는 건 모든 걸 놓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정지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인 상태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정의했다는 뜻이다.
두 단어는 비슷한 듯하지만 오묘하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천천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생각 자체를 중단하는 거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예 없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달려나가고 싶어도 나 혼자 내달릴 수 없을 때가 많다. 여럿이 모든 조건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그런 시간에 가만히 있기보다 기다림으로 돌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라도 다듬으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놓고 나니 기회가 오도록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다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결국 나이가 들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까지 알아가는 균형미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다. 더운 날 부채질 한번 하는 작은 행동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수 있듯. 완벽한 정답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멈춤과 기다림 그 중간 어디쯤에 한쪽 다리의 힘을 더 줘야 할지 잘 알아차리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다.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 나만의 인생 리듬을 찾는 7가지 지혜. 1.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2. 멈춘 순간에도 내 안을 들여다 본다. 3. 작은 습관으로 흐름을 만든다. 4. 기다림 속에서 나를 다듬는다. 5. 불안해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는다. 6. 내게 맞는 타이밍을 믿는다. 7.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를 응원한다. 나이가 들어도 마인드가 젊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1.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최신 트렌드에 열려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3. 실수해도 금방 웃어 넘긴다. 4. 다른 세대와도 스스럼 없이 소통한다. 5. 유행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6.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건강을 관리한다. 7. 작은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한다. 8.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9. 돈보다 시간과 경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10.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마인드로 삶을 즐긴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명품 인생 조언 9가지. 1.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데 집중하라. 2.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라. 3.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라. 5.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7. 불만을 말하기 전에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라. 8.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라. 9. 후회할 선택을 줄이려면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상처는 꺼내놓으면 색이 옅어져 갑니다. 사람은 모두 상처받으며 사는 존재 같다.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상처받을 세상으로 들어가 지낸다. 약 2년 전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분이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잖이 놀랐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이 차분하게 죽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열하는 그분의 말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었는지 그대로 느껴졌다. 상처가 너무 오래돼 마음속에 이미 굳어져 버려서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았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만난 친구도 그랬다.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반가운 기색도 함께 섞여 나를 맞았다. 슬픔을 바위처럼 억누르며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은 상반돼 보였다. 내색하지 않는 그 슬픔은 소리내 우는 것과 다름없는 커다란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품는 것 같다. 그 여성분도 친구도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그 안에 살아있다. 기어이 비집고 눌러앉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좁고 얇지만 깊고 강렬하게 덤덤한 목소리로 온갖 고통을 이야기했듯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듯 우리는 모두 상처를 덮는 데 익숙하다. 글을 쓰는 건 이런 상처의 즉효약이 아니다. 치료제도 아니다. 하지만 글은 덮어놨던 나만의 상처들과 마주하게 한다. 오래 덮어둔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천천히 밖으로 꺼내놓도록 돕는다. 따뜻한 손으로 꽁꽁 언 얼굴을 감싸온기를 더하듯 글은 모난 상처를 조금씩 녹여 엮게 해준다. 그렇게 조금 나아진 가벼운 가슴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돼준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분신 같은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작은 용기 한 줌으로 상처를 꺼내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상처는 조금씩 단단함을 부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받게 되는 배려에 때론 더 없는 사랑을 느낀다. 글로든 말로든 상처를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아픔은 조금씩 색이 바랜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상처를 다루는 7가지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앉아 그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상처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눈 감고 느껴본다. 3. 노트에 아픈 기억을 적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써본다. 4.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가볍게 말한다. 5.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위로한다. 6. 상처를 글로 풀어낸 뒤 나를 다독이며 작은 보상을 준다. 7. 고통이 덜해질 때까지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왜 호들갑이야. 석촌호수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침 해를 자주 봤다. 새벽 카페가 주는 특유의 감성이 좋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내게 안도감이 느껴져 종종 그곳에 갔다. 새벽이지만 낯익은 얼굴이 몇몇 있었다.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했지만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있을까?
늘 궁금하면서도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고 나는 카페와 강제 이별을 했다. 표시된 거리만큼 떨어져 앉을 곳을 찾고 몇 시간이나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돌아다녔던 내가 저녁 9시면 집으로 가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때야 확실히 알게 된 건 바삐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생활 습관인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거리가 넘어오는 걸 방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였다. 내 경우에는 후자였고 그 넓고 긴 행동 반경이 임의로 삭제된 순간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든 것 같은 감정의 쓰나미를 맞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그 많은 생각과 기억, 생각할 거리들을 감정 바닥에 착실하게 쌓고 있었다는 걸. 적당한 고독이 배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들의 독소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이란 걸 몰랐다. 그때 한꺼번에 받은 엄청난 감정, 계좌 내역을 청산해야 했다. 짜증나고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평소 몰랐던 과징금까지 얹힌 채 하나하나 해결했다. 외로웠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밥맛도 없었다. 감정에 체한 듯 목구멍으로 뭔가 넘기기 어려웠다. 그 시간을 보내며 카페에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카페에 나란히 앉아 어두운 창밖을 함께 내다보던 그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게 큰 위안이 됐었다는 게 느껴졌다. 캐캐묵은 감정이 사라지니 때때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다. 다시 파고들어 본다.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다 타버려서 제가 될 것 같은 집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부를 묻는다. 다들 어딘가에서 잘 지내시나요? 고독한 인생을 성장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 1.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한다. 2.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히 기록해 본다. 3.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4. 과거의 감정을 하나씩 정리하며 내려놓는다. 5.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한다. 6. 고통도 나를 키우는 과정임을 받아들인다. 7. 스스로에게 따뜻한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잘 살아가요, 함께.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라 저마다 각기 다른 결핍이 있다.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돈일 테고 그 다음이 시간, 믿고 의지할 사람, 그리고 평온한 마음 정도가 가장 급하고 아쉬운 것들이지 않을까 싶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 조엘은 어느 평범한 출근날 아침 무작정 몬테나행 기차에 올라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날 아침 무작정 몬테나행 기차를 탈 수 없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라는 말을 빈번하게 듣지만 어느 누구 하나 편하게 잠시 쉬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 어른이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뭐든 선택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컸는데 어른이 되니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사는 거였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쌓인 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있는 날들이다. 우리가 전혀 가지 못할 것 같은 몬테나라는 낯선 땅은 그래서 상징만 크게 가진 해방감을 주는 것 같다. 힘들면 좀 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단연 부모님이 1등이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나를 아끼는 누군가 또는 누구라도 이 말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쉬라고 한들 본인도 아마 쉽게 쉬지 못할 테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일인 것 같다. 짊어진 무게를 알아주고 그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토닥여 주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위로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마음의 여유를 잃은 본질적 허탈함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다.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거나 대단한 힘이 돼준다는 건 아니지만 숨구멍을 내주는 일이란 건 확실하다. 마치 풍요로운 마음가짐 하나가 다가와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더 애쓰지 않아도 라고 말해주면 그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 힘은 진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단단한 다리로 더 잘 서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 결핍을 딛고 충분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또 다른 발판이 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 한편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더 잘하게 해주는 느낌. 완벽한 휴식이나 탈출은 어렵다. 다만 숨 쉴 틈을 만드는 건 챙길 만한 만만한 일이다. 그 작고 여유로운 틈이 언젠가 나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주는 씨앗이 돼줄 것 같다. 그러니 무책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힘들면 좀 쉬어라는 말을 남발하는 대신 잘하고 있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따뜻하게 숨구멍 좀 내주며 서로를 기대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7가지 비결. 1.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다. 2. 완벽한 휴식을 꿈꾸지 않는다. 3. 작은 숨구멍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4. 타인의 충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5. 내 안의 결핍을 인정한다. 6. 충분함을 상상하며 위로한다. 7. 서툰 나를 단단히 끌어안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